네, 안녕하세요. 김계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현재 관심 있게 공부를 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지난번 주식시장 분석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차트적인 흐름에 있어서 얘기를 했던 것과 같이 주식시장이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코스피 지수 차트를 조금 보면 이렇게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이번 하락장은 위에는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저항선으로서 두고 하락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며, 아래에도 마찬가지로 같은 기울기의 하락 지지선을 형성하면서 이 추세 밴드 안에서 지그재그 형태로 시장이 흘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7월에 진입을 하면서 지수가 이 아래의 하락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과매도 구간으로 진입을 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시 시장은 이 위에 저항선으로 수렴을 하기 위한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행히도 예상했던 대로 시장이 움직여주면서 현재 이렇게 반등 구간에 진입을 한 상황이고, 여기 위에 저항선까지는 수렴을 하면 지수상으로 약 2600선까지는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강한 반등세를 동반하면서 수렴을 하게 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을 번갈아 가면서 강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심약한 투자자들을 흔들어대며 수렴을 하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제는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공급 감소로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잡기 위해 수요도 똑같이 감소를 시키고자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제품들의 가격이 많이 오른 상황에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출금리도 상승을 하면서 버는 건 그대로인데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면서 점점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어가면서 결국은 경기 침체로 진입을 해가는 과정에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지수는 2600선까지는 기술적인 면에서도 반등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은 하고 있지만, 그 후에 과연 이 큰 하락 추세의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완벽하게 추세를 상승 쪽으로 돌릴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을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시장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 또한 투자에 있어서 만약 경기 침체에 진입을 하게 되고 소비가 크게 위축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충분히 염두를 하면서 최대한 방어적인 투자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경기 침체가 진행이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크게 소비를 줄이기 힘든 경기 방어주가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이 난무하는 시장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자금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 경기 침체가 확실하게 진행이 된다면 시장의 자금 또한 경기 방어주 쪽으로 쏠리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경기 방어주 성격의 종목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 방어주에 들어가는 종목들의 가장 명확한 특성은 경기가 힘들어진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크게 소비를 줄이기 힘든 품목의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료의 경우 사람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먹고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경기에 덜 민감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의료, 제약, 통신 등 필수적으로 꼭 소비를 해야만 하는 업종의 종목들은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사람들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소비를 해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실적이 상대적으로 견고하게 잘 버텨내 줄 수 있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로 함께 공부해 볼 종목은 오뚜기입니다. 자, 오뚜기는 한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게 이상할 정도로 유명한 식품 브랜드이며, 대표적으로 이렇게 오뚜기 카레와 진라면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부문별 매출을 보시면 면 제품류가 이렇게 가장 큰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라면이 대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경기가 힘들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라면처럼 저렴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들은 매출이 오르면 올랐지 매출이 크게 감소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라면을 포함해 음식료 기업들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시기를 이용해 제품 가격들을
큰 소비자 저항 없이 가격 인상을 단행해 왔습니다. 이렇게 작년 기사만 보더라도 오뚜기 진라면이 13년 만에 가격 인상을 진행했으며 이는 평균 12% 가까이 될 만큼 큰 폭의 인상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최근 기사만 보더라도 이번 8월에도 계속해서 제품들의 가격을 인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원재료 가격들에 대한 비용 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가를 시킴으로써 실적을 방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번 올라가게 된 제품 가격은 다시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한다고 해도 기업들은 굳이 가격을 다시 내리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경기 침체로 진입을 하게 되어 수요 사이드가 위축이 되던 아니면 공급이 해소가 되던 해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면 이는 제품 가격 인상을 단행했던 기업들에게는 큰 호재로서 마진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는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음식료 기업 등 필수적으로 소비를 해야 하는 경기 방어 기업들 중 제품 가격 인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향후 경제적 상황의 해소 국면으로 진입을 하게 될 때 굉장히 큰 실적 성장이 뒤따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기업의 주가만 충분히 저렴하다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시작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뚜기의 차트와 실적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먼저 월봉상 차트를 보시면 2015년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7년간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이 이 60일 이평선과 120일 이평선이 서로 교차를 하면서 역배열 상황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 하나가 추세적인 반등의 시작은 대부분 역배열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뚜기는 현재 이렇게 이 정도 구간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추세적으로 상승 압력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봉상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이렇게 작년 말부터 이 정도 박스권 안에서 계속해서 비슷한 높이의 파동을 만들면서 매수의 힘과 매도의 힘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바닥권에서 이런 박스권이 형성이 된다는 것은 추세의 변곡점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1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502억 원에서 590억 원으로 큰 폭의 실적 성장이 나왔으며 이번 2분기도 마찬가지로 제품 가격 인상의 힘으로 실적이 이렇게 계속해서 잘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연간으로도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적이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내년과 내후년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 면에서도 부채 비율은 58%로 낮으며 기업의 기초 체력이라고 볼 수 있는 유보율도 이렇게 보시면 9,200%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기업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인 퍼 또한 현재 11.4배로 과거에 이렇게 20배 정도 구간에서 움직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현재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며 자산가치 측면에서도 PBR이 0.91배로 역대 최저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가격은 충분히 투자 접근을 해볼 만한 가격대라고 판단을 하며 만약에 이미 원자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원재료 비용 부담이 점차 축소가 되갈수록 마진은 크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가격이 현재 가격에 멈춰 있거나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퍼 수치는 이익이 증가를 하면 반대로 더 내려가게 되며 더 깊은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니 현재 이렇게 경제적으로 불확실성이 난무를 하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크게 존재하고 있는 시장에서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기에 적합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에 오늘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구독자님들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앞으로의 주가 추이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공부해볼 종목은 S1입니다. S1은 경기 방어주라기보다는 앞으로 메가 트렌드로 잡아 나가게 될 무인화와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함께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S1은 세콤으로 유명한 CCTV 보안 업체로서 최근에는 AI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사를 하나만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편의점, PC방, 밀키트, 무인 매장 보안도 맞춤형으로 진화. 인건비의 코로나19로 무인 매장 확산, 보안 공백 우려 맞춤 솔루션으로 해결, AI CCTV, 얼굴 인식 관련 기술 동원됨.
인건비 부담과 코로나19 여파로 무인 매장이 늘어나면서 이를 겨냥한 보안 솔루션도 맞춤형으로 진화하고 있다. 업종에 따라 인공지능, CCTV, 본인 인증, 얼굴 인식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 보안 솔루션이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S1은 무인 편의점 PC방 맞춤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 PC방은 심야 시간대 미성년자 출입을 막아야 해 무인 운영이 어려운 업종이다. S1은 출입구에 얼굴 인식 리더를 설치해 심야 시간대 청소년 출입을 제한하는 PC방 전용 솔루션으로 이를 해결했다. S1의 얼굴 인식 리더는 사전에 등록한 성인 회원의 얼굴과 대조해 1초 내에 성인과 미성년을 구분한다. 무인 편의점에 대해서는 지능형 CCTV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솔루션을 내놨다. 지능형 CCTV는 AI 솔루션이 탑재돼 절도나 기물 파손, 난동, 화재 등을 자동으로 감지하고 경보를 울린다.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관제센터에서 편의점에 원격 경고 방송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 요원이 출동한다. 올해까지 230여 곳의 무인 편의점에 S1 솔루션이 설치됐다. 이 외에도 부동산 관리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기에 앞으로 무인화라는 메가 트렌드에 맞춰서 충분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트와 실적을 보도록 할게요. 월봉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1은 지난 2016년에 최고점을 찍고 나서 지금까지 약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부터 시장의 급락과 함께 S1의 주가도 급락을 한 상태이며 현재는 과도하게 하락을 하며 이 241선까지 수렴을 한 상태입니다. 주봉을 보시면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 밴드 안에서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는 이 추세 밴드의 이렇게 하단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이 위의 저항선까지 수렴을 하기 위한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며 시장의 앞으로의 흐름에 따라서 만약 이 큰 하락 추세를 끝내고 상승 추세 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는다면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시면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실적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올해 1분기에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도 모두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올해 한 주당 순이익인 EPS 전망치는 4,053원으로 현재 주가는 EPS 대비 퍼 약 15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퍼 15배 하면 다소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S1은 과거에 항상 20배 이상의 퍼를 받아왔으며 많게는 30배가 넘는 퍼도 받아왔던 기업으로 그만큼 앞으로 무인화라는 메가트렌드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 면에서도 부채 비율은 37%로 굉장히 낮은 상황에 기업의 기초체력인 유보율은 8,300%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입니다. 자산가치 측면에서도 현재 PBR 1.45배로 역대 최저치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증권사 컨센서스상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에 있어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는 성장주로서 지금은 워낙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적인 상황과 투심 환경 자체가 좋지 않지만 기업은 꾸준하게 성장을 해 나가며 결국 주가는 기업의 실적에 수렴을 하며 상승 쪽으로 추세를 반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도 무인화 트렌드에 대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추가적으로 더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오랜만에 새로운 종목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경제적인 상황과 투심이 워낙 좋지 않은 시장이며 이로 인해서 오랜 기간 동안 국내 시장도 하락세를 이어왔지만 오히려 평생 동안 주식 투자를 해 나갈 저희와 같은 가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야말로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사지 못했던 좋은 기업들을 저렴해진 가격에 조금씩 물량을 늘려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매월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소득을 통해서 바로바로 주식 비중을 조금씩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도 물론 지금까지 오랜 기간 이어온 하락장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러한 위기의 순간들 모두 지나고 나면 왜 그때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의 순간으로 기억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셔서 끝까지 포기하시지 마시고 버텨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현명하게 잘 대응하며 버텨내는 투자자들은 결국 이 위기도 잘 극복해내고 계속해서 부를 증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기죽지 마시고 하락장 뒤에는 강세장이 오기 마련이니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잘 버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더 매력적인 종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